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중요한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중국이 아주 무서운 불장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동네 깡패나 하는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이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정황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금 뉴스가 터져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중국은 그 직후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보내 대만을 위협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항모의 남중국해 대결이 미국의 싱거운 승리로 끝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경고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로 받아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어쩌지 못하면서 약자만 괴롭히는 중국인의 비열한 습성이 다시 튀어나왔다는 지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중 항모 대결이 끝난 직후인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서태평양의 현상 유지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중국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하루 후인 4월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군용기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메우는 도발로 블링컨의 경고에 대한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12일 대만 가오슝 남서부 해역 방공 식별구역에 J-16 전투기 14대, J-10 전투기 4대, H-6K 폭격기 4대, Y-8 해상 초계기 2대, KJ-500 조기 경보기 1대 등 무려 25대로 구성된 대규모 폭격 편대군을 투입해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도발은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랴오닝 항모 전단이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연합전단을 피해 하이난다오 일대로 도주한 지 이틀 만의 일인데요. 강자는 피해 다니면서 약자만 찾아 괴롭히는 중국 공산당의 행보가 길거리 불량배와 뭐가 다르냐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J-16 전투기인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카피한 전투기예요. 멀티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폭격도 할 수 있고 대공전, 공중전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함 공격,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함 능력까지 가진 아주 다목적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이걸 무려 14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4대의 J-10 전투기 그리고 폭격기 H-6K죠. 그거 4대. 자, 그러면 이제 이 폭격 편대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해상 초계기까지 2대. 대만이 지금 뭐 이제 뉴스가 나오는 시기가 됐을 텐데요. 오늘 오후에 12,000톤급 상륙함, 최신 상륙함을 공개를 합니다. 바로 위산함인데요. 그 위산 뭐 한자로는 이제 구슬옥자에서 옥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산함을 오늘 공개를 합니다. 뭐 대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크겠죠. 우리도 과거에 독도함 이런 거 처음 딱 보였을 때 정말 뭐 국가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느낌이. 그래서 대만 국민들이 오늘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이렇게 25대의 폭격 편대군을 보냈는데 그 편대의 면면을 보면 해상 초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상에 있는 군함, 적의 함정에 대한 서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륙함, 너가 타겟이야 라는 것이 해상 초계기 2대의 구성으로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있으니까 이 조기 경보기는 전체 이 25대를 지휘하는 지휘기가 되겠죠. 그리고 J-10 전투기는 그냥 조기 경보기와 해상 초계기를 호위하는 호위 임무를 맡았을 때고 그리고 J-16 전투기는 대함 공격 능력이 있으니까 이 위산함이 그래 니들 자랑하는데 나오면 J-16 전투기의 대함 미사일에 바로 죽는 거야. 그리고 H-6K 폭격기 이제 지상을 폭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H-6K 폭격기 보내서 니들 함대 사령부 그리고 가오슝 이런 거 완전히 그냥 폭격해서 쑥대밭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무력 시위를 하루 전날 함으로써 대만 국민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겠다 하는 물타기를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참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잘하는 것인지 대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인지 제가 뭐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항모끼리 뭐 격돌을 했다, 뭐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꾸 어제 오늘 계속 기사가 나오던데 그것도 틀린 기사입니다. 이미 4월 10일 그 중국의 랴오닝 전단은 미국의 시어도르 루즈벨트와 마킨 아일랜드에게 피해서 쫄아서 그냥 전단을 풀고 가버렸습니다. 지금 하이난다오 옆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바로 그냥 자기네들 기지 옆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언론들 아마 항모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기사를 아직도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자 4월 10일 날 미국의 항모에 쫄아서 전단을 풀고 기지로 도망가 버렸어요. 해군 기지로 쌌냐죠. 그리고는 4월 11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토니 블링컨이 야 니들 대만 함부로 괴롭히지 마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 12일 날 바로 이제 이 25대의 어마어마한 폭격 편대군을 보내서 대만을 압박하는데 미국에게는 쫄아서 도주하고 미국이 뭐라고 하는 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만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형적으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동네 찌질한 거시기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만 힘내기를 바랍니다. 12,000톤 상륙함 훌륭한 겁니다. 힘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분노에 떨게 되실 뉴스들인데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고의로 망하게 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문제 화상 회의를 갖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대란이 벌어져 백악관이 19개 주요 글로벌 기업을 소집해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상원 23명, 하원 42명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반도체를 직접 들어보이며 우리 경쟁력은 당신들에게 달렸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시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텔은 즉각 화답하며 수개월 내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요. 백악관은 우리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가운데 5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지원 예산도 편성해 놨다라며 화답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와 더불어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70% 점유율을 유지하며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계들은 자동차 생산이 올스톱된 상황인데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한국 정부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또 만들고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매기고 사회감사이사를 투입해서 기술 유출을 장려하며 노조까지 만들어 찍어 누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수독됐습니다. 왜냐?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얼마나 많은 첨단 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동차는 비클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지금의 자동차는 디바이스입니다.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차도 제가 국산차를 타는데 뭐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야 이렇게 훌륭한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나왔다니 라는 감탄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 다 반도체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마진이 적답니다. 가격이 싸고 마진이 적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는 이 뭐 아주 최첨단 그런 극소형, 초소형 반도체들의 그 마진에 비하면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해가지고는 투자 대비, 판매 대비 뭐 마진이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만의 TSMC는 그 시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70%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급 대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위기가, 자동차 업계에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이제 기업들을 소집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삼성, TSMC, 또 인텔, 또 뭐 GM 같은 자동차 완성업체 이런 거 소집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은 아직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안 하는데 미국이 우리 그 2조 2,500억 달러 이거 지금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500억 달러를 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에게 지원해 줄 거야. 좀 생산해 줘 하니까 인텔은 알았어요. 우리 해줄게요. 바로 스타트 할게요. 이렇게 인텔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은 지금 미국 텍사스에 공장 지금 찍으려고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삼성 당신네들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이 자동차 강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자동차뿐만 아니죠.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생산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불렀는데 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은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게도 농민들에게 주는 그 혜택처럼 뭔가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진은 적은데 인력은 들어가는 그 반도체 생산해줘 라고 하니까 삼성전자 지금 고민하죠. 그러면 이 고민을 해결할 사람 누굽니까? 오너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전문 경영인이 임명된 그 전문 경영인이 이런 결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너를 집어넣어놨죠, 감옥에. 그리고 그 오너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까지 만들어서 아예 참여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결심 못하면은 우리 자동차 업계 또 다른 산업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뺏기 위해서 이 기관 투자를 사용해서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뺏기 위해서 작업을 했죠.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상속세를 왕창 물려서 또 뺏으려고 하죠. 거기다가 사회이사 오너에게는 사회이사 선임할 때 이 의결권을 3%로 제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사회이사를 넣어서 정부에서 통제하고 그 기술을 보려고 하죠. 그 중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 대한민국의 산업 전체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사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대해서 지원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 정부 초기부터 밀어붙였죠. 그걸 밀어붙이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해먹었죠.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입거 돌뒤. 이게 경제만 그렇냐?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로 지금 나왔는데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그저 병정놀이용 인형에 불과하다는 말, 미군 고위 장성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 이런 조롱을 동맹국 군인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국방 예산 52조 원은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 정권 출범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3년 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하는 군에게 행정안전부가 이래도 되냐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합참에 보낸 문서에서 전시 상황을 상정한 충무 사태별 조치사항 160건에 대한 실제 훈련이 전무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동원 절차 연습 수행으로 국가 동원 체계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주요 훈련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실시하는 이른바 했다 치고 식으로 진행되어 군은 물론 공무원까지 국가 총동원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알 길이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원 절차 연습을 안 하다 보니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아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며 순환 보직에 따라 공무원들의 직책은 계속 바뀌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니 유사시 우왕좌왕하며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 눈에 선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행안부의 이러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9.19 군사 합의를 혼자서 지킨다며 전방지역의 화포와 정찰 자산을 뒤로 빼고 해안철조망과 초소를 허무는가 하면 한강 하구의 해도를 만들어서 침투로 지도를 만들어주고 동맹군의 강력한 항의도 무시하고 주요 훈련 대부분은 축소, 폐지하고 있는데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 방위의 임무를 포기하고 군을 병정놀이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있는 군 수뇌부,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해야죠. 정치군인들 전부 심판해야죠. 그리고 그 정치군인을 선별합시고 모시는 후배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사권자니까 고개 숙이지만 이 사람들 정권 바꾸어서 이 사람들은 군 예비역 장군, 장교, 커뮤니티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군 골프장에서 눈치 보여서 골프도 못 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국방부, 합참, 최고 수뇌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죽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무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 왜냐? 2년에 한 번씩 인사가 이동되니까 지금 이제 3년째 훈련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동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안부 공무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혹시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우리는 책임이 없어 라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일부러 보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나라 걱정된다 하자 좀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나중에 혹시 우리 우왕좌왕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행안부의 무능이야 인재야 하지마 니들이 안 해서 우리 못하는 거야 라는 면피의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해서 이 전 민관군이 통틀어서 합동으로 전쟁하는 연습을 매년 여름에 해왔는데 그걸 이제 안 한 지 3년 됐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요, 충무계획에 따라서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정부 기능을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전시 비상사태 때 정부의 세 가지 임무입니다. 군사작전 지원을 하려면 동원을 해서 예비군들을 전방에 보내줘야 되고 하는 이 동원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이것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인적 자원 지원인데 물적 자원 지원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SUV, 포휠 드라이브 차량들 증발하고 또 선박 증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연습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은 또 이제 이 각 지자체들마다 안정을 시킨 상황에서 계속 산업을 또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에 들어오는 저기 게릴라들에 대해서 방어작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연습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못하는 것이죠. 아까 공문 보시면 이제 이 행안부의 정책국장이 예비역 해군 준장인데 그 사람이 UDT 예단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합참에 보낼 테니까 항의 방문하겠다 이거죠. 4월 초에 니들이 일정 만들어서 받아줘라. 합참의장 만나게 해줘라. 이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과연 지금 4월 중순이 됐는데 우리 합참은 응답이 있는지. 그래서 이 기자들이 오늘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그냥 연습 다 했는데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연습한 거죠. 마음속으로 연습하면 됩니까? 그러면 군대 뭐하러 유지합니까? 훈련은 왜 합니까? 실제 움직여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비상 상황에서 손발이 맞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이런 말을 하도록 지시를 한 최고 수뇌부들, 이런 분위기를 잡고 있는 자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적을 돕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오너 일가를 무너뜨려서 그리고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법인세를 올려서 그리고 노조의 힘을 강하게 해서 기업이 내가 이럴 거면 왜 투자해? 라고 해서 경제를 완전 망가뜨리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하게끔 만들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빼서 다른 데로 보내서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드는 이 상황입니다. 나라 망하게 해서 누구에게 지금 갖다 바치려고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시죠? 이거 반역이지 않습니까? 여적이지 않습니까? 이적이지 않습니까? 이 군 최고 수뇌부들 이름 다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